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Dreams Come True의 김나영, 순지연, 허준이입니다. 저희는 오늘 자원 고갈 문제에 대해서 발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사진 굉장히 삭막해 보이시죠? 여러분 혹시 자원 문제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혹시 생각을 해보셨나요? 자원 문제에는 크게 자원 고갈, 자원의 지역적 편지로 인한 문제, 그 다음 환경 오염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오늘 자원 고갈에 대해 초점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이 자원의 매장량에는 한계가 있으나 이 산업혁명 이후에 산업화, 도시화로 경제가 발달하고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자원의 개발과 소비가 증가하면서 재생 불가능한 자원이 점차 고갈되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것이 바로 자원 고갈 문제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도 1인당 자원 소비량을 감소한다든지 아니면 자원을 재활용한다든지의 그런 방법이 있지만 이 사회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이 재생 가능한 자원을 개발하고 대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이렇게 대체하려는 노력들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자원 중에서도 한정된 자원으로 유명한 이제 화석연료 관련된 아이디어입니다. 국민석유 주식회사인데요. 기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석유 4사가 이제 우리나라의 석유 시장을 모두 다 통제하고 있었죠. GS 칼텍스, SOL, SK 이노베이션, 현대오일뱅크 이렇게 해서 석유 4사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이제 대기업 중심주의를 고치고 보다 국민 주체적인 사회적 기업으로 탄생한 것이 바로 국민석유 주식회사인데요. 석유 4사로 돌아갈 때는 석유 4사가 우리나라 GDP 에서 상당한 양을 차지하고 있고 그게 약 200조 원인 만큼 정말 많은 순이익을 챙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기업 중심주의로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은 우리나라 소득 기준 가장 높은 기름값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거치고자 하는 노력이 국민석유 주식회사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주식회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기름값을 시가보다 200원 싸게 판매함으로써 경제 민주화를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200원을 싸게 판매하냐라고 봤을 때 기존의 석유 4사가 했을 때는 각종 무비자금이라던가 아니면 중간 빼돌리기 같이 이렇게 중간에서 돈이 많이 유출되기 때문에 이제 기름값이 좀 높았었는데요. 이제 국민석유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중간 유통 구조를 단순화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정유할 수 있는 그 상태의 원유를 도입을 해가지고 이제 만드는 그런 일을 함으로써 이제 중간 단계에서 조금 자금을 절약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국민석유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기업이라서 여러 사회적 책무들도 다하고 있는데요. 투명한 경영을 해야 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착한 일자리 만들거나 40, 50대의 참여를 높이거나 하는 등의 일도 하고 있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신재생 에너지라던가 대체 에너지 개발이 조금 더 실질적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다음에 준이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 신재생 에너지 중 하나인 바이오 연료, 그 중에서도 미세조류를 활용한 바이오 연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하는데요. 미세조류 기반의 바이오 연료가 전 세계적인 에너지 수요에 대처하고 또 고갈되어가는 한정된 자원을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고 합니다. 조류는 이제 대기나 수중의 이산화탄소 그리고 물과 광 에너지를 통해서 유기물을 합성하고 산소를 내놓는 광합성을 하는 생물인데요. 크기에 따라서 거대 조류와 미세 조류로 구분이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살펴볼 미세 조류는 우리가 흔히 식물이라고 부르는 단세포 생물인데요. 이 미세 조류에 함유된 굉장히 많은 양의 지방이 바이오 디젤의 원료로 각광받고 있다고 합니다. 미세 조류의 수분을 완전히 제거한 뒤에 세포 속에 들어있는 중성지방을 추출하고 화학 공정을 거쳐서 바이오 연료로 바꾸어서 친환경 에너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미세 조류의 장점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세포 분열로 매우 쉽게 분열하면서 개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변 환경 조건이 뒷받침되기만 한다면 미세조류는 하루에도 몇 배씩 개체수를 늘릴 수 있다고 하니 바이오 연료의 주요 원료인 옥수수나 사탕수수보다 훨씬 더 큰 효율성과 경제성을 기대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또한 일반 식물처럼 줄기나 뿌리 등의 조직이 필요 없기 때문에 모든 세포가 광합성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또 다른 장점인데요. 즉 이 말은 바이오매스 생산에도 유리하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같은 면적에서 재배를 할 때 미세조류에서 얻어지는 바이오 연료의 양이 옥수수나 콩과 같은 식물에서 확보하는 바이오 연료보다 훨씬 많다고 합니다. 물론 미세조류로부터 바이오 에너지를 창출해내는 것도 한계는 존재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생산된 미세조류를 바이오 연료로 전환하는 과정이 쉽지 않다는 점인데요.
미세조류의 재배 비용이 아무리 저렴하고 생산량을 급속하게 늘릴 수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바이오 연료 생산 비용은 결코 저렴하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세조류가 만들어내는 바이오 연료의 개발에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미세조류의 그 수많은 장점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겠죠.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의 초점은 미세조류의 경제성 확보, 그리고 세계 연료 수요를 충족시키는 충분한 생산량의 확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자원 고갈에 대한 경각심과 미세조류에 대한 우리의 관심까지 더해지면 당연히 금상첨화가 아닐까요? 네, 금상첨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관심이 굉장히 필요한데요. 여러분 이렇게 사회적으로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만약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신다면 충분히 자원 고갈이 없는 사회, 그리고 환경이 깨끗하고 아름다운 그러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만들어 보시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해 보았습니다. 빠밤. 네, 그래서 저희가 챌린지를 준비해 봤는데요. 제목은 3대 낭비 금지 챌린지고요. AKA 3낭금 챌린지입니다. 이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이제 낭비를 하지 않아주시면 되는 챌린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물을 낭비하지 않기입니다. 뭐 예를 들어 양치할 땐 양치컵을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샤워 시간을 줄인다든지 물을 낭비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전기 낭비하지 않기인데 예를 들면 방에서 나갈 때에는 방에 불을 끄고 나가기라든지 아니면 쓰지 않는 전기 코드 같은 것은 빼놓기, 이러한 활동 등으로 전기를 낭비하지 않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자동차 최대한 이용하지 않기인데요. 이것을 넣은 이유는 이제 석유를 낭비하지 말자라는 차원에서 넣은 거고요. 사실 요즘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쉬운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제 대중교통이나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러한 세 가지를 활동하시는 모습을 어떠한 인증 방식으로든 사진을 찍어가지고 인스타그램에 해시태그 DreamsComeTrueOfficialDCT 해시태그 3낭금 챌린지를 달아가지고 인증해주세요. 여러분의 이러한 챌린지, 여러분의 실천이 아름다운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시겠어요? 여러분과 함께라면 Dreams Come True. 감사합니다.